무조건 따라오는 수단이세요.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네, 돈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이 강의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셨다면 교통비 돈입니다. 그리고 걸어오셨더라면 저희 맨발로 왔나요? 신발 사서 신고 왔죠. 신발도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 지출하여 구비를 하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오셨다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주유비가 필요하죠. 이렇게 저희 삶에서는 일과 돈의 수단이 빠질 수가 없는데 앞서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니라 저희 자산을 만드는 돈의 형태를 독일 PM 보상 체계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독일 PM 보상 체계로 인한 패시브 인컴 플래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패시브 인컴에 대한 글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그 앞서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러한 목차 순서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What is passive income? 패시브 인컴이란 우리가 겉으로만 알던 금융 지식 그리고 현금 흐름의 형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자산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왜 PM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독일 PM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한 독일 PM과 그리고 독일 PM을 선택을 했다면 어떤 문화 그룹을 함께 해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안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What is passive income? 패시브 인컴은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내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가를 즐기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일 안 하고 계실 때 소득 발생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저희 독일 PM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작은 소득 그리고 큰 소득이라도 자유롭게 받아가고 계시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은 내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는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곳에 출근을 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아예 못 벌고 있을까요? 많이 못 벌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 저는 여기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 있을 때라도 여가를 즐기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패시브 인컴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금융서적에서 나온 현금 흐름의 패턴 표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 표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부채 현금 흐름 패턴에 내가 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에 내가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채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산 현금 흐름 패턴을 옮겨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산이란 패시브 반대말은 인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액티브 움직이다. 일을 해야만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본인이 하는 일을 그만둘 경우 생계가 유지가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패시브 인컴 소득을 만들기 위해 자산 구축을 시작해야 된다고 금융소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아까 이혜리 사장님께서 뭐 서민층, 중산층, 부자들 2층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표로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어느 표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나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줄 알면 나의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독립하지 못한 젊은 사람 현금 흐름 패턴이 대개 보통 사회초년생, 이제 갓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제 직장을 갓 입사를 했었을 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뭔가를 신용카드를 할부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 이상. 근데 중산층 현금 흐름 패턴을 보시면요, 부채, 지출 너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직업을 가지죠.
수입이 들어오면요, 그대로 지출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부채와 지출을 거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산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없다면 이 나머지 지출과 부채는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요, 자산에서 수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지출과 부채가 혹여나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 또는 중산층에 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옮겨가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장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런 방식을 알아보고 검토했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일 PM이 이 현금 흐름 패턴의 대책과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사분면 안에 직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표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는요, 공급생활자, 일자리를 얻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 일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 S분면은 자영업자, 전문직,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뭐 방문 판매원, 일러스트레이터, 뭐 BJ도 있고요, 아티스트, 강사, 작가 등등 다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거죠. B와 I 분면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면입니다. 90%의 사람들이 E와 S 분면에 들어가 있고요, 5%의 사람들이 B와 I 분면에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요, 5%의 돈을 나눠 먹고 있고요, B와 I 분면에 있는 5%의 사람들이 90%의 돈을 먹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면을 가고 싶어요? 저는 B와 I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PM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봉급생활자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글 적은 거 아니고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딱 봉급생활자 검색을 해보시면요, 봉급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너무 직설적이에요.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 봉급생활자가 저축으로 내 집 마련하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수입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봉급생활자가 세금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혜리 사장님께서 이제 강의 때도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많이 또 빠져나간다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직장인들도 만만치 않게 진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요, 억대 연봉 부러워하지만 실속 없다, 대기업 부장 하소연, 이게 실세라는 겁니다. 24년도 연봉별 실수령액을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다양한 소득의 표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얼마쯤이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했던 그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300만 원대예요. 어느 정도 직장인으로서 한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월천일 수 있어요. 근데 최소 나는 한 300만 원이면은 뭐 먹고 살고 아니면 뭐 지인들도 만날 수 있겠고의 그 기준이 되는데요. 보시면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 고용,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빠져나가게 되면요, 260만 원이에요. 저희 260만 원도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월천 버는 직장인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연봉별 실수령액이 최고가 1억이었어요. 이 말은 즉슨 월천을 버는 직장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전 월급 800만 원, 실수령액 650만 원입니다. 거의 뭐 이거는 삐까삐까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앞에 세전 월급 조금 받아서 그냥 500만 원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산층 얘기가 몇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닐까? 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중상층 조건 최종 정리를 봤었을 때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소득 월 686만 원, 상위 24%, 소비는 월 400만 원이 있습니다. 순 자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익 기준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 중산층에 속하지도 못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나는 서민층이구나. 어쩌면 가난한 층에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현실 점검을 했더라면 내가 왜 꼭 독일 PM을 선택을 해서 패시브 인컴이라는 자산을 얻어야 되는지 삶에 대립하여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죠. 저희는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그 삶을 이루기 위한 대비와 대책 그리고 도구가 독일 PM이란 이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선택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개인주의가 강하면서도 가족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독립심이 조금 강하더라도 가족을 좀 더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좀 챙기려고 하면 뭐예요? 다 돈이 필요하죠. 아까 예리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뭐 할머니 온 가족을 내가 챙기려고 하면 돈이 빠질 수가 없고요. 좋은 데 보내드리고 싶어도 다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제가 현실 점검을 알게 됐는데 혼자 살 때는 그냥 저 혼자 입에 풀칠할 것만 생각했으면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양가 부모님 건강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냥 걱정만 할까요?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뭐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조금 휴양지를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여행비라든지 또는 만나보러 갈 수 있는 차비라든지 또는 우리 휴대폰도 다 통신비 들죠. 전화 한 통 드리라는 그 돈 전부 다 비용이 다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도 조금 당당한 여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이라는 자산이 또 필요했습니다. 저는 패시브 인컴을 얻기 위해서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너무 얻고 싶어서였어요. 단순히 이거예요. 정말 크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출근하는 순간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회사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은 물론 내가 거기 할애함으로써 월급이라는 돈이 나오지만 나의 가치를 찾을 수는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에 떠나고 싶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간절했고요. 그리고 저는 못해도 초반에는 제가 뭐 100만 원이라도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카드값 30만 원 한번 조금 벌고 싶어서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30만 원 벌어보니까 100만 원을 벌고 싶고요. 100만 원 벌어보니까 300만 원을 벌고 싶고요. 300만 원 벌고 싶으니까 500만 원을 벌고 싶고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 나의 희망이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눈 감아도 약간 좀 의미가 어색한데 자고 있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자산이란 소득 500만 원, 안정적인 500만 원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처음에는 저 혼자 먹고 살기에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월천 너무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그런 자산이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와 같은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돕고 싶고 그리고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곧 원하는 삶 중 하나인데요. 이전에 직장인이었을 때는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너무 하고 싶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30,000원이라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작하기가. 그 30,000원이면은 사실 내 것 조금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삶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현실 점검을 빠르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일을 너무
원했고 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또 이루었고요. 그리고 여자, 딸, 아내, 며느리, 여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부족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돈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여유는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축만으로는 요즘 정말 힘듭니다. 네, 이자율 정말 후후후 떨어지고요. 아무리 좋은 저축 그 시스템 통장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들 정말 억 단위는 넣어야 그나마 조금은 우리 뭐 하루치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옛날 엄마 아빠 시대처럼 달리 모으기만 하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들의 변화.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부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중, 예고,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미술 전공을 쭉 했기 때문에 사실 직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했었고 선생님으로서 일을 빠르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의 친구들에게는 부러움을 샀어요. 시험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요 그것도 아세요? 교육 체계도 많이 바뀌는 거. 아이들이 요즘 암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예체능이라고 해서도요 그냥 잘 그리는 걸로 안 돼요. 네, 그 교육 지도 자체도 너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선생님 직업의 그 한계도 저의 상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의 미래를 직장 안에서 우리 상사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제 상사분께서 본인도 아이가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내 아이를 챙기는 것보다 이제 학부모님들의 아이를 더 챙겨야 되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의 건강 다치는 것까지 병원까지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리로.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원했던 이 직업과 삶이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업이 싫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원했던 삶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술 선생님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요 나는 그냥 원장 하기도 싫고 뭔가 총책임자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누군가의 밑에서만 일하는 게 맞는 걸까? 이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또 들어가자고 하기엔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공, 미술이라는 전공을 10년 넘게 해왔던 그 메리트가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그 느낌이 또 다른 결단을 하기까지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독일 PM 사업가로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감하게 이전에 제가 뭐 배웠던 아니면 노력을 해왔던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를 더 나아가고 싶었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뚜렷기 때문에 이루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원하는 삶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앞서 이제 인생표, 나이표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정말 빠른 사람들은 요즘은 대학생 20살 되자마자도 바로 취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25살에 평균적으로 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빠르게 한다면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여기 30에서 35 사이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이 사이에 취직을 많이 하죠. 근데 여자들은 그 전에 빨리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 일을 그만두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요, 이걸 시작하지 않았을 때 좀 빨리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나는 80 전에 한 60대도 그냥 저기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철부지 없이 생각했던 사람인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려면 나는 언제 그만둬야 될까? 한 40살에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러면 10년밖에 일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 이후에 20년은 나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근데 요즘 평균 수명시대 어때요? 120세, 150세 나가죠. 특히 여자들은요 현실 점검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는 순간 사실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안 하시는 뭐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아이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이제 임신 육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신 육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출근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몸이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만사 때까지 할 거야. 어떻게든 이렇게 독한 분이 아니고서야 근무하는 형태가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사 임신 육아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냈어요. 근데 또 이 회사마다 달라요. 육아휴직금 주는 데도 있고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주는 데 직장을 다녔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수 선생님을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무엇이 또 눈에 보였냐면 제가 그 문화센터 쪽에서도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거기에 통책임자 분께서 이제 거의 만삭인 상태에서 아직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출산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요, 우리 뭐 하루아침에 몸이 회복되나요? 아니죠. 한 달도 부족해요. 네, 둘 정도 사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달 쉬고 딱 다시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플러스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불안해서 내 일자리 잃을까봐.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명감을 위해서 그 직업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빨리 복귀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복귀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그 불편한 마음으로 복귀를 하냐, 이거는 다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사분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E와 S 분면에 있다면 자산이라 만드는 형태는 B와 I 분면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자산의 소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서적에도 적혀 있습니다. 무리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분이 여유가 되신다면 빠르게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말 안정적이게 시작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하고 있는 일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자산이라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리 수 없게 내가 이 자산이라는 방법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축한 돈을 쓰면 사라지지만 자산을 구축해 두면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물론 SNS를 통해서 마케팅은 했지만 직장을 출근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저희가 20일 날 입금이 됩니다. 너무 꿀 같더라고요. 이 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시작을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명확하게 들었던 이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 하는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금융서적 베스트셀러이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제가 기입을 한 건데요. 세 번째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됩니다. 전통적인 기업체,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던가 프랜차이즈, 기존의 시스템을 구매를 하던가. 이거는 아까 이혜리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맥도날드를 내가 사던가 스타벅스를 내가 사던가 그냥 내가 CEO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될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저는 3번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의 시스템을 구매하여 그 일부가 된 것을 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외국에서는요 이미 성공한 부자들이요 그냥 억대 연봉도 아니죠. 이미 그냥 넘사벽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말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돈 안 되는 거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지난 5월 종료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트맨 쇼에 출연한 적인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읽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어온다. 네, 너무 마지막 멘트가 뼈를 때리죠. 야유를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보는 사람들만 알아본다는 거죠. 돈이 흘러가는 그 시장 형태.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분의 보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독일 PM 보상의 강점은 이러합니다. 평생 유통권을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초기 사업자 수익의 속도가 빠르고요. 정기 구독 오토십을 통한 안정적인 누적 매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한 주에 기적 가능하고요. 가로 세로 무한대 수당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5번으로 시작했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빠른 승급시 추가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없이 상속 가능한 자산이 있습니다. 팀워크의 후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 불문, 그리고 성별 불문,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심플한 일입니다. 자, 독일 PM에서 첫 번째 직접 추천 보너스 11%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BO를 하고 있는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회원 김루 씨가 파워 칵테일 한 잔을 먹고 아침이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화장실도 너무 잘 가고요. 너무 몸이 가벼워진 걸 직접 느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이거 한번 먹어봐. 아침이 달라라고 입소문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좋은 걸 찐 후기로 전달을 했죠. 근데 일반 회원인 이도도 씨는요, 나는 그냥 액티바이스만 먹어볼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ABO 정기 구독을 하시는 최나나님께서는 오케이, 나는 이왕 먹는 거 균형 있게 한번 먹어볼게 하고 ABO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ABO 회원 김루 씨가 두 사람한테 전달을 했을 때 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도도 씨는 액티바이즈만 먹었고 그리고 최나나 씨는 ABO라는 정기 구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다르지만 11%의 직접 추천을 김루 씨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받아갑니다. 자, 만약에 김루 씨가 아닌 이러한 형태로 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김루 씨가 두 분의 소개를 금액을 다 받아갔죠. 근데 김루 씨는 이도도 씨한테 소개를 한 거고 이도도 씨가 최나나 씨에게 소개를 했었을 때 금액이 어디에만 적혀 있나요? 정기 구독을 한 오토십을 한 사람 김루 씨에게만 금액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추천 보너스를 받으려면요 정기 구독 오토십을 기본적으로 자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원이신 이도도 씨는 소개를 했더라도 소개비에 대한 발생은 되지 않고요. 그 발생이 되지 않는 것 대신 오토십을 신청하신 김누 씨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자격 조건인 거죠. 혜택이기도 하고요. 자, ABO 오토십이란 또 무엇이냐? 3개월 정기 구독 프로그램입니다. 파워 칵테일 3박스, 리스토레이트 3박스 구성으로 3개월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액티바이즈는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첫 달에 파워 칵테일 3박스와 리스토레이트 3박스가 집으로 배송이 오게 됩니다. 근데 금액은 총 금액이 결제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3개월에 걸쳐서 금액이 나눠서 결제가 되고 있고요. 뭐 카드 결제, 자동이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품은 4월 달에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배송이 되지 않고 금액만 나눠서 결제가 되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ABO 오토십의 혜택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추첨 보너스를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보너스 1% 수령, 그리고 5 1 플러스 오늘 액티바이즈 프로모션이 있었죠.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고 45% 할인 또는 VIP 프로모션 제품 구매 등 다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 풀세트라는 보너스는 17% 받아가게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도 이걸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좋음을 찐 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소득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는 제대로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일반 ABO를 한 매니아 회원 이도도 씨는요, 최나나 씨에게 전달을 했지만 78,0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풀세트를 같이 구매를 한 상태에서 매니저인 사업 기준이 된 김루 씨는 156,000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니저 사업자 기준을 달성하신 김루 씨가 매니아 회원이신 이도도 씨에게 풀세트를 전달을 했어요. 그럼 그 금액은 156,000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도도 씨가 그 다음 친구 최나나 씨에게 풀세트를 전달했을 때 이도도 씨는 매니저가 아닌 매니아 그냥 일반 회원이기 때문에 78,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가나요? 그 위에 있는 매니저 달성하신 분께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O 오토십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풀셋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수당을 발생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ABO와 풀세트 구매를 했었을 때 무엇이 좋아? 라고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할 거지만 이 강의 나중에 끝나시고 나서 받으신 분에게도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익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냥 나는 단순히 매니아 회원이거나 또는 그냥 사업자 기준을 달성을 했었을 때 어떤 게 무엇이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야 나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익과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추첨 보너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 카 보너스, 여행 보너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도키PM은 보너스 설명하다가도 사실 진이 빠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주는 보상체인데요. 6레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요, 나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소개가 났을 때의 6레벨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세대를 1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받아가는 것이 6레벨 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한 사람만 또 내려가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왜 그냥 매니아 회원과 매니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세대를 매니저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내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친한 언니를 소개를 했어요. 그 친한 언니가 이모한테 소개를 했고 이모가 그 이모 할머님한테 소개를 했다 쳐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매니저 달성을 하게 된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맞지만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언니가 매니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매니아 회원이다 할 경우에는 이모가 매니저가 됐을 때 이모로부터는 1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독일 PM 보상이 너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그냥 한 다리 건너서 사람들로 연결된 직접적인 세대로 구분을 짓거든요. 근데 매니저 달성, 사업자 기준 달성으로 자격이 된다는 거. 그리고 6레벨 보너스 중에서도 보시면요. 1세대는 5%, 2세대는 3, 3세대는 4, 4세대는 3, 5세대는 5, 6세대는 5% 이렇게 나이별로, 세대별로 다 퍼센테이지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시 포인트를 각자 5명한테 전달한다고 했을 때 나 혼자가 아닌 나도 5명한테 전달하고 내 친언니도 전달하고 그리고 오빠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친한 언니 또는 동생이 서로 각자 최소 5명한테만 전달을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6레벨까지 얼마가 벌어지나 라고 한번 표를 본 거예요. 1레벨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표입니다. 5%죠. 그 밑에 사람들 또 같이 전달했다면 25명, 그 다음 또 5명 전달했다면 125명, 이렇게 쭉쭉쭉 명수가 늘어나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포인트 계산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17,000원을 시작해서 얼마예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표는요 정말 최소 금액인 것 같아요. 이 밑으로 가지, 이 3레벨 이상 아니더라도 요 위에서까지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벌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소 5명이에요. 내가 10명한테 전달하면 또 20명한테 전달하면 이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PM 보상 중에서도 리더십 보너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보상을 알아볼 때 리더십 보너스를 보고 어떻게 보면 반했었는데요. 어떤 거에 반했냐면요. 무한으로 포인트 지급. 무한으로.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사당 무제한까지 계산되어 받아갈 수 있는 후원수당. 저는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다른 타사 네트워크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는 직급에 올라가야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위에 높은 직급을 가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6레벨을 겨우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6레벨 이상부터는 받아가지도 못해요. 근데 독일 PM의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6레벨 상관없이 그 저 멀리 소개가 나신 분들 거에 대한 후원수당을 제가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대신 기준이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본사에서도요. 내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쳤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이 기회를 보고 삶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그 리더십 보너스를 산정해 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SM, MM, IMM, VP 이런 직급들이 핀 타이틀이거든요. 여기서 직급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주어져요. 2%, 5%, 9%, 12%, 15% 이렇게 다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SP예요. 그러면 나는 19%의 리더십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요. 내 파트너가 나와 이런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IM인 경우 9%의 리더십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알아봤기 때문에 19 빼기 9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팀에 대한 나머지 10%는 제가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일 PM의 보상 구조는 정말 서로 윈윈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게 나 혼자만 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리더십까지 다 선정을 해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추천 보너스 그리고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까지 다 플러스 알파로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1레그 추가 시 0.5% 추가 지급은 뭐냐면요. 내 파트너들이 한 라인 둘씩 더 늘어났을 때 더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본사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는. 너 열심히 했잖아. 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했잖아. 이거를 인정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리더십 보너스를 좋아함으로써 또 제가 약간 혹했던 게 뭐냐면 혹했다? 하여튼 제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카보너스였어요. 카보너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빠른 승급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 그 직장 같은 경우에서는 승급 보너스 또는 그 뭐라고 그러죠? 보너스 주다? 직장에서는 그런 것도 다 세금을 빼고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600만 원 세금까지 다 빼서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세금 뭐예요? 3.3이죠. 금액과 상관없이 저희는 3.3 빠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을 몇 개월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내가 어떤 에너지로 전달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본사에서는 그 열심히를 열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안에 어떻게 달성을 하냐에 따라서 금액 보너스를 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다 받게 되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그리고 6레벨 보너스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플러스 1,200만 원 넘는 금액을 또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차 보면 어떠세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공짜로 준다면 어때요? 근데 안 받을 이유 없죠. 저희는 카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독일 PM CEO 로프 소그르 회장님이 차를 엄청 좋아하셨더라고요. 또 남자이셨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 네트워크 사업자의 출신으로서 또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도 이 일 전개하면서 자동차는 빠질 수 없다, 이동수단은 빠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카보너스를 넣어주셨어요. 직급에 따라서 매월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 물론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할부 또는 몇 %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또 금액은 뭐 대출을 받아서 또 지불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BMW, 미니, 그 다음에 기아 높은 직급을 가시면 포르쉐까지 자동차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시면 매월 자동차 할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공짜로 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1년에 4번의 여행 보너스입니다. 우리 여행 한 번 가는데 돈 얼마 드세요? 저 이번에 신혼여행 가는 거는 저의 지출로 가게 된 거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사실 그 돈으로 오면은 그냥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 가도 될 법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로망이었고 제가 원하는 그 여행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좀 큰 결단을 했었거든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비행기까지. 네, 조금 아픈데 그만큼 좋은 추억을 쌓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 단순히 일반 여행을 갈 때도 나 혼자 만약에 간다고 해도 기본 뭐 일본 여행을 가더라도 200만 원 이렇게 기본 듭니다. 근데 정말 저렴하게 먹고 한다면 근데 내가 가족과 가야 되고 연인과 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유럽 쪽을 가고 싶고 뭐 내가 원하는 그 스위스나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망을 꿈꾸시는 데가. 근데 그 한 번 가는데 우리가 뭐 하루 만에 갔다 오나요? 몇 박 며칠을 있다 오는데 단순히 그냥 100만 원? 사실 100만 원도 힘들어요. 근데 200만 원 아니죠. 정말 몇백만 원까지 여행 지출이 드는데 이 큰 비용 지출이 드는 많이 차지하는 여행을 독일 PM 본사에서는 4번의 여행 보너스로 무료로 갈 수 있게끔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자마자 쉴 땐 쉬고 놀 땐 놀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면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에서는 일만 또 하면은 안 돼요. 넉다운 돼요. 우리에게도 일을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나한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성취를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회사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녔다면 내가 내 사비로 눈치 보면서 휴가게 됐겠고 눈치 보면서 연차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너는 와라. 이렇게 독일 PM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남편과 그리고 나의 엄마와 함께 가고 싶다면 소량 금액에 지출을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 지속 가능성 연구, 제품 포장재 개발, 물류 생산, 회계 정산, 기업 권류, 제품 반송, 배송, 홈페이지 관리 전부 다 이거는 독일 PM 본사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합류만 하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준대요. 그냥 저는 마케팅하고 이 일이 있다는 걸 전담만 하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네. 그냥 자영업이고 내가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을 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요.
세금부터 신고하는 것부터 관리 전부 다 제가 해야 되지만 본사에서 알아서 저희는 맡기면 됩니다. 금융서적에선 다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 정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업가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와 재투자를 행한다. 사업 종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에 꾸준히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더라도 나의 일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제품 소개를 통한 감정적인 돈벌이 개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작은 생활비 또는 용돈 개념의 경제 수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즉 자산 소득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 활동으로 단순히 제품 소개 그리고 기업의 백그라운드 설명 이외에 실력이 요구됩니다. 취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이 일은 취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시작과 일과 함께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메인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사이드 잡처럼 취미처럼 한다면 자산이라는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누구나 그냥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해도 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시작되는 일입니다. 트렌드에 맞게 성장에 적극적이고 삶을 공유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성실하게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해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러면 나도 스스로 성장이 되고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제가 전달받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좋아해서 먹는 사람들. 팀 그리고 소비자. 이 두 가지의 마케팅이 핵심입니다. 함께 사업을 활동하게 될 사람, 후원자 또는 파트너,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팀에서 전개하는 비즈니스 전개 방법,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자산 구축 방법, 운영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해강그룹에는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강의장에 참여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참여를 해봤다면 나도 세미나 강의를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일의 기회를 봤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아는 방법, 설명하는 거, 가이드 해주는 거, 다 교육입니다. 저희는요,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일을 알고 전달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팀이 또 어디죠? 해강그룹입니다. 해강그룹은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해강그룹에서 함께 합류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산 형태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독일 팀과 함께 하시고요. 앞서서 45개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나라가 더 열리죠. 그래서 많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 코드, 원 서버, 저희 아이디 있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아이디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사업자 코드예요. 그 코드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일을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있어도 어떤 분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실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독일에서도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나라 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어떤 세계에서도 누구나 성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독일 PM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독일 PM 여러분의 삶에서 대안과 대책을 알아보셨더라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돈이 벌리는지도 알아보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소중한 시간을 사용을 해서 오실 만큼 오늘 시간 이후로도 삶의 변화가 더 크게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집중적으로 소개해주신 분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다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